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해서 조선업 턴이 아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원래 종목 분석, 그 다음에 타이밍 맞춰서 종목 분석하는 그런 컨셉으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요새는 시장을 정리하는 쪽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이 시장 정리하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자료 만드는 것도 물론 종목 분석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이쪽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차트만 그 차트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제 시황을 사실 크게 보면은 더 잘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맨날 종목만 가지고 보시면 이게 자꾸 시장이 좁아지고 하루 이틀 벌더라도 열을 한 달 놓고 보면은 결국엔 마이너스 나는 그런 계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기로 큰 시장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도 잘 참아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공이 많이 쌓여서 이제 웬만한 악플에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업종이 이제 수소 테마나 또 북한 테마처럼 좀 세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정리하기 전에 이제 오늘 코스피는 2177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말 내내 말씀드렸던 그 현실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보시면 코스피는 뭐 약보합이죠. 거의 보합인데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 실상을 살펴보면 삼성 SDI 조금 빠졌고, 그 다음에 삼성 전기도 일부 하락하는 모습,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이제 보시면 여기 60일선에 걸려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하이닉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7만원대는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이 121선에 있는 이 파란 선 107만원 구간은 진짜 안 무너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일선 끌고 데리고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71,800원인데 내일 한 2% 정도만 빠지고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45,000원이에요. 어느새 삼성전자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들은 진짜 저를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손님들. 그래서 요새 문의가 많이 와요. 어쨌든 저도 참 좋은 흐름이 유튜브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SDI는 지금 사시지 마시고 이제 22만원까지는 한번 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관건이었죠. 주말 내내 죄송합니다. 이게 애기가 뭘 켜놓고 갔네요. 깜짝 놀랐네. 자, 코스닥 종합 보시면은 이 주말 내내 화두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대형주는 못 갔었고 소형주, 중형주는 많이 올랐었다.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갈 것이다. 코스닥에 대형주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보시면은 중형주들은 빠졌어요. 코스닥 중형주입니다. 미드레벨의 중형주. 100위 이상 되는 100위에서 300위까지 되는 종목들 시가총액 비중으로 빠졌고요. 소형주 마찬가지입니다. 300위 이상들 빠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상대로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폭발적으로 선방하지는 못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딱 하나 짚어드렸던 거 처음부터 치고 올라가서 아마 사시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가에 잡기 어렵죠. 그래서 또 제 방송 보고 어렴풋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쯤에서 잡았으면은 또 아마 저를 원망하실 텐데 사라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일단 셀 것이다. 사는 거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다리는 구간에 왔을 때 사시는 게 좋죠. 제가 뭐 사라고 이걸 방송했던 건 아니고 아마 셀 것이다. 이렇게 제 방어를 합니다. 어쨌든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또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카타르 국왕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떴었어요. LNG 대량 수주 기대. 올해 들어 첫 정상 외교 일정으로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서 뭐 경제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LNG선 60대 한국서 도입 검토.
한국 대통령, 문 대통령 한국 축구 슬픈 날이었지만 카타르가 꼭 우승하길, 이러면서 또 약간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갔고요. 그 첫 정상회담에 이제 가장 한국이 많은 LNG를 공급하는 국가다. 한국에 많은 카타르가. 그래서 원유 기준으로 6번째 협력국이고, 뭐 현재 50척의 LNG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60척 가량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엄청난 뉴스입니다, 이게. 대표단은 한국에 파견해 조사했다. 이미 50대 보유하는 것들 대부분이 40대 이상이 한국에서 가져간 LNG선이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LNG선 도입에 좋은 관계를 기대한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계획이에요. 또 이것도 흥분하셔서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대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삼성중공업,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 방송을 했지만 40대 정도 수주한 거 가지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먹거리가 생겼다면서 주가가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 카타르 국가 하나에 50척 수주한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8조에서 10조 이렇게 예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를 도입할 수 있는 계획, 경제 외교 하나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또 엄청나게 또 이분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 뒤 이어진 오찬에 뭐 대표가 참석해서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참석했다는 것도 포인트죠. 카타르가 보유한 LNG 50척의 대부분이 한국 3대 조선소가 제작한 것. 새로 도입할 60척도 한국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짜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탈원전하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카타르가 이제 방문하면서 아주 정점을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원래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또 이러다가 뭐 또 확 올려놓고 또 고가라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뒤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수급적으로 여기 몰려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드는 생각은 테마가 혹시 또 이 수소나 저거 북한처럼 세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요새 주식 트렌드는 옛날처럼 우량주 하나 사놓고 이렇게 묻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한 5%에서 10%, 많게는 10% 하면은 바로 자르고 기다렸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증시에서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뚫고 올라가기는 정말 힘들다고 봤을 때는 짧게 그 흐름 따라서 단타하는 부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지금 트렌드에서는. 그래서 흐름을 꾸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첫 시작입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LNG 쪽은 특히나 이제 또 하나의 정치적인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미국 같으면은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LNG 팔아먹기 위해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나 아시아 쪽에 뭐 수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 설치해주고, 또 저장 탱크 만들어주고, 뭐 제도 이런 것들 다 검토해주고,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설치해주면 이게 30년, 50년 먹거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에서 이걸 엄청나게 이용해 먹으려고 아주 그냥 해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심하죠. 이제 거제도에 일자리가 없어서 집값 폭락하고 막 33평 아파트 오늘 가격 알아보니까 1억대 초반 또 많이 있습니다. 시내 쪽에. 동네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시내 구 시가지 쪽에 아파트 1억 33평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PF 대출 나왔던 것들 다 뭐 취소하고 상품 나왔던 것들 상대적으로 엄청 경기가 안 좋았어요, 거제도 쪽이. 근데 이제 LNG 선 40대 40대만 수주해도 이제 업황이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규모가 엄청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기대할 수 있는 이제 패러다임은 이제 언론이 나오겠죠. 뉴스. 이제 또 잘 보여야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을 또 엄청 써낼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조선업 살아난다, 해운업, 뭐 선박펀드 다시 뭐 재개 기대, 용선업. 그다음에 이쪽 업이 살아나면은 LNG 쪽 살아나면은 뭐예요? 또 보냉제도 엄청 유명해지잖아요. 또 LNG 온도를 낮추어서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 보냉제 처리 업체, 일자리 관련, 뭐 신산업 관련 줄줄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쪽에 봐서는
이게 또 일부 또 팔아서 이쪽에 또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이거를 7,500원에 했었어요. 뭐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옛날 자료 보시면 있습니다. 7,500원에서 기다려라, 더 간다, 뭐 상반기 내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고요. 이제 또 보시면은 전 고점 수준에 왔어요. 이게 3번, 4번 뚫고도 못 올라왔던 그 자리였는데 결과적으로 올려준 게 카타르 국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아주 좋아요. 이게 자리가 뭐 흐름 한번 타면은 또 이런 쪽은 200에선 위에 마침 또 올라와 있고 일목 상단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좋고, 일단은 부담이 없는 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빠져봤자 뭐 7,500원 수준이니까 10% 정도네요.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래요. 차트들이 조금 덜 올라왔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상단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름대 안에서는 해도 된다는 게 또 여기 나와 있죠. 구름대 안에서는 크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름대 안에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차트상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조선은 뭐 다 비슷하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마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카본도 본행제 만드는 업체인데 주가가 또 사실 어느 게 대장 노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또 이게 매출액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서 사실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커피숍 같은 존재잖아요. 밥은 다른 데서 먹고 와서 결국엔 이쪽으로 모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뭐 대장이라고 꼭 중공업 시리즈만 대장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개나 해놨네요. 네. 윈하이텍도 마찬가지. 이것도 본행제 만드는 업체인데 오늘 또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거래량도 터진 거 보면 확실히 또 쏠려 있어요. 지금 또 뭔가 또 이걸로 장난을 칠 것 같아요. 한 하루 이틀 하고 사라질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그럼 대장은 뭐냐? 자,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은 뭐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는 많이 터졌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약하다. 공매도도 많다. 약하다. 현대중공업도 약하다. 현대중공업도 거래량이 뭐 평소에 비해서 눈에 띄게 증가해서 펀더멘털 자체가 막 바뀌었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미 저는 눈치를 못 채고 있었지만 이미 공매도 다 처리해 놓으면서 좀 올라탈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자, 눈에 띄는 거는 삼성중공업이에요. 제가 삼성중공업 했던 것도 이유가 있는데, 얘네들이 친환경, 어쨌든 배를 새로 만들려면은 이제는 그 환경 규제 때문에 아무 배나 못 만들어요. 친환경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삼성중공업이 특화가 되어 있죠. 국내 첫 이제 기술 특허도 받아져 있고 아주 이쪽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매도. 거래량이, 이 공매도 별로 안 줄어 보이지만 거래량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거래량이 3배 이상 늘면서 안타까운 현실이 또 벌어져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아시겠죠. 삼성중공업 쪽이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포스팅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료가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국내 첫 미국에서 ABS 인증 획득했다. 이거는 이제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 한눈에 볼 수 있고 환경 규제 강화로 적용 확대 기대된다. 18년 12월. 제가 요 즈음에 했던 것 같아요.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 선박에서 나오는 매연에 대해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고 싶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이 크게 주요했고 LNG 선박, 친환경 LNG 선박 14척 포함해서 55척 수주. 이거 하면서 약 7조 원 정도의 매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 50개 배 수주하면서 예상됐던 이제 언론 기사에 보니까 한 100억 달러 수준이니까 약 한 12조 내외.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4분기에 이미 삼성중공업은 많은 부분들을 적자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올 거라는 게 주가에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해주었던 그 결과적으로 나타났고요. 영업 적자 부분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 인상, 뭐 원가 일회성 비용 다 반영했던 결과가 나타나 있고, 요런 해양 시황도 회복됐고 LNG 호조의 수혜, 재무 리스크도 해소가 됐습니다. 일회성 비용 다 하면서. 그래서 5년 만에 2013년 이후에 이제 잃어버렸던 5년 이후에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 너무 좋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또 근데 한번 꽂히면 또 이렇게 돼요. 자, 적자는 지속될 것이다. 4분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했던 말이 여기 있었습니다. 바닥은 다지고 있다. 바닥은 다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7,500원대였네요. 네, 2019년 초였네요. 7,500원에서 바닥 국면에 있던, 지금 이것도 지난번에 그렸던 거네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초록색 바로 밑에 200에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7조 원대로 매출체에 도약할 2020년.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9년 2019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고 2019년 2분기부터 1분기에는 적자 나올 것이고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면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주봉이에요. 이제 주봉 보시면은 이제 좀 어느 선까지 올라와 주면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요 선들을 계속해서 못 넘었었거든요. 예, 이 121선에 아주 지독하게 못 뚫었었어요. 또 121선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들어가시던 그 전에 들어가시던 이 부분은 이제 판단에 맡기셔야 돼요.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어떤 부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테마긴 하지만 하방이 그렇게 막 절벽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업황 자체도 괜찮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마성이기 때문에 급등 아니면 급락이라서 일단 비중을 너무 많이는 말고 적당한 선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북한 테마 아난티는 제가 탈출 신호 내자마자 3일 연속으로 엄청 빠졌어요. 이 순환매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어느 업종으로 돈이 쏠리고 있구나. 제가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것도 그렇고 타이밍을 좀 비교적 잘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도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가 길게 못 가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측면이 아주 강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쏠린다 싶으면 얼른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치고 올라올 때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지난 방송들 보시면 다 있어요. 여기 떨어졌지만 제가 안 떨어진다, 올라간다 썼고 다른 테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테마 말고는 정치 쪽도 약간 시들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테마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흐름 쪽이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너 대형주 담으라며 하면서 지금 대형주 담는 거는 또 조금 안 맞죠. 보시면 여러 가지 눈치 싸움이에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주식을 잘 못하는 이유가 지금은 눈치가 느려져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엔 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흐름은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